심리상담. 치유농업 대상자는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행동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자신을 정화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다. 치유농업 전문 인력은 치유농업 대상자에게 치유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다루는 심리상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리는 멘탈리티, 심리학은 사이콜로지, 사이콜로지는 영혼 더하기 이치라는 뜻이고, 심리학은 개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과학으로서의 학문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상담 심리학, 심리상담이 나오고, 정신과학은 사이키아트리, 정신장애의 진단, 예방 및 치료에 전념하는 의학 전문 분야다. 기분, 행동, 인지 및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부적응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신과학에서는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하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상담 심리학, 심리상담을 하게 되고, 정신과학에서는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하게 된다. 여기는 지금 심리상담은 심리학에서 하는 거지. 정신과학이 아니라. 자, 심리상담의 의미, 첫 번째 개념과 정의.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의 부조와 행동상의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자원이나 친구, 가족, 종교적인 신념을 활용함으로써 이 같은 삶의 도전에 적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자원을 활용했음에 불구하고 삶의 도전들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다시금 삶의 도전에 적응하고 개인적 성장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상담은 변화, 예방, 삶의 향상과 관련을 갖고 있다. 상담은 변화하고 예방하고 삶의 향상과 관련을 갖고 있다. 상담자는 과도한 스트레스, 불만족감 및 불행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상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예측 가능한 생활 사건에 관심을 가진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예측 가능한 생활 사건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심리적 자원을 획득하여 활용하게 하는 계기를 내담자에게 제공하고 삶의 도전을 다룬다. 상담자는 심리적 자원을 획득하여 활용하게 하는 계기를 내담자에게 제공하고 심리적 자원을 획득하여 활용하게 하는 계기를 내담자에게 제공하고 삶의 도전을 다룬다. 내담자가 삶의 도전을 하게 하고 내담자가 심리적 자원을 획득하여 활용하게 되는 계기를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정원식은 심리상담이란 심리상담자가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개인적 문제를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다룸으로써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존재의 용기, 성숙의 의지, 자아 확립, 창조의 지혜, 수월성 추구와 같은 힘을 기르는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적용의 통합적 체계라고 하였으며 정원식은 심리상담은 뭐라고 했다고? 삶의 과정에 직면한 개인적 문제를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다룬다. 개인적 문제를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다룬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적용의 통합적 체계다라고 했고
생활지도, 심리상담, 정신치료의 의미. 심리상담과 흔히 중복되거나 인접되는 개념으로 생활지도라는 것은 기본 철학이 사회 적응을 돕는 것. 생활지도는 주요 관심이 생활환경이야. 심리상담은 주요 관심이 자아세계이고, 정신치료는 주요 관심이 정신병리. 심리상담의 기본 철학은 자아발달이고, 심리상담의 주요 관심은 자아세계이고, 심리상담의 기본 목적은 힘 북돋우기. 심리상담의 주요 방법은 촉진적 관계, 촉진적 면접. 심리상담의 책임자는 카운슬러. 심리상담의 학문적 기초는 인간과학이다. 지금 생활지도는 학문적 기초가 교육학이고, 심리상담은 학문적 기초가 인간과학이고, 정신치료는 학문적 기초는 정신의학이고, 그러니까 교육학, 인간과학, 정신의학으로 다르다. 심리상담은 인간과학이다. 생활지도는 기본 철학이 사회 적응을 돕는 거고, 심리상담은 기본 철학이 자아 발달을 돕는 거고. 자, 생활지도는 학교 장면에서 사용되는 교육적 용어이고, 심리상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과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과 발달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으로 뭘 하는데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내담자의 부적응 문제 힘들어하는 부적응 문제를 예방과 발달적 관점에서 발달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심리상담이다. 다시 한번 심리상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과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과 발달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다. 심리상담의 전략과 개입. 심리상담의 전략과 개입. 첫 번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상호작용 전 심리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앞으로 갖게 될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단계다. 첫 대면은 상담 비밀의 보장, 상담 시간과 회기 및 비용의 소개, 상담자와 내담자 역할과 기대, 서약하기 등 상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알려주어서 상담을 구조화하고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단계이다. 여기서 성공적인 상담을 이끄는 조건은 라포와 치료적 관계 형성이다. 치료 상담의 치료적 관계 형성 첫 대면은 상담 비밀번호의 보장, 상담 시간과 회기 및 비용의 소개, 상담자와 내담자 역할과 기대, 서약하기 등 상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알려주어 상담을 구조화하고 첫 대면에는 상담을 구조화하고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거다. 형성하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단계이다. 여기서 성공적인 상담을 이끄는 조건은 라포 형성하고 치료적 관계 형성이다. 여기서 라포라는 것은 라포란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정서적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라포는 상호 신뢰하고
정서적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치료적 관계는 라포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촉진 요소는 첫 번째,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개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에 대한 수용적 이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정확한 공감. 치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촉진 요소 첫 번째는 내담자의 감정과 내담자의 그 상황의 의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를 수용하고 수용적 이해, 받아들이는 이해를 하고 내담자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거지. 뭐라고? 정확한 공감. 정확한 공감을 전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촉진 요소 두 번째는 심리 상담자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상담자의 진실성. 세 번째는 내담자의 행동, 태도, 외모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존엄성과 선천적인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다. 치료적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촉진 요소는 첫 번째, 수용적 이해를 해서 그걸 정확한 공감을 내담자에게 전하고, 두 번째, 상담자의 진실성, 태도, 세 번째, 내담자의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내담자의 존엄성,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존엄성과 선천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공감해주고 상담자가 진실하게 대하고 태도가, 그리고 내담자에게 존엄성과 선천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대하는 것, 세 가지. 심리상담 이론의 선택, 상담자로서 자신의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인위적인 집단 역동을 체험하고 자신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애니어그램과 MBTI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자신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과 개인의 성장에 유용한 도구다. 모든 상담 이론들의 접근 방법에서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 상담 과정의 노력은 자기 이해의 촉진이다. 상담 과정은 자기 이해의 촉진이다. 노력은. 두 번째, 상담의 결과는 대인관계의 학습이나 불안 및 긴장의 감소다. 세 번째,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의 수준 및 문제의 속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다. 과정은 자기 이해의 촉진이고 결과는 대인관계의 학습, 불안 및 긴장의 감소이고, 세 번째,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의 수준 및 문제의 속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정은 자기 이해의 촉진이고 상담의 결과는 대인관계 학습, 불안 및 긴장의 감소를 가지고 와야 되고, 세 번째, 상담자의 개입은 점진적으로 문제의 속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의 과정에서 심리상담의 전략 첫 번째, 친밀감의 형성과 구조화, 계획. 두 번째, 문제점 규명하기. 세 번째, 심리상담 목표 설정하기. 네 번째, 대안의 탐색과 실천. 다섯 번째, 실생활에서의 일반화 혹은 내면화. 즉 말하자면 심리상담 전략은 어떻게 해? 처음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계획을 구조화하는 거지. 친밀감 형성하고 라포 형성하고 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 구조화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문제점을 규명해야지. 내담자를 탐색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내담자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담자의 심리상담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규명하려고 하는가?
자, 이렇게 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고 나서 탐색을 열심히 해서 문제점을 뭔구나 알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심리상담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는 내담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이나 환경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심리상담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목표는 무엇인가. 자, 네 번째, 그러고 나서는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대안을 탐색해야지. 탐색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의 대안들이 도출되어야 하는가. 어떤 심리상담 이론을 내담자에게 소개해 줄 것인가. 실천을 열심히 하고 실생활에서의 일반화. 내담자가 상담에서 익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심리상담을 받고 나서 생활이 변화하였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심리상담 전략의 구상, 첫 번째 친밀감, 라포 형성하고 구조화하고, 두 번째 문제점 규명하고, 세 번째 목표 정하고, 네 번째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실생활에서 일반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 같은 심리상담의 전략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면접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상담 이론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상담의 목표가 설정되면 내담자에게 어떤 심리상담 이론을 실천 과제로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자, 관계 종결. 처음에 치료적 관계 형성하고 두 번째 심리상담 이론을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관계를 종결하는 거죠. 열심히 상담을 한 거예요. 자, 관계를 종결한다. 심리상담 종결 시기의 결정. 종결은 내담자가 상담을 받다가 상담을 하지 않고 기능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 원래 계획했던 기능, 원하는 기능을 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에 종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담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심리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합의되었던 상담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내담자가 호전을 보일 때 상담을 종결할 때가 되었음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함께 종결 시기를 합의해야 한다. 그 다음 종결을 위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정. 종결 기간에는 심리상담 초기 내담자 계약한 상담 목적들이 논의되고 목적과 관련된 변화들을 파악하고, 내담자 변화를 확인하고, 내담자의 적응 능력을 알아보고, 이렇게 변화된 행동, 태도, 관계를 내담자의 세계에 일반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향후 적응 계획. 자, 세 번째는 내담자의 감정 표현과 추수 상담. 종결은 성공의 지표일 수도 있지만 상실의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심리상담자는 내담자 변화에 대한 기쁨과 긍정적인 평가, 헤어짐이 섭섭한 감정 등 종결과 관련된 감정들을 내담자에게 먼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연락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내담자가 상담 종결 후에 계속 시도하기로 한 상담 후 활동의 계획이 성공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자가 지속적으로 추후 상담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종결을 위한 평가를 한다. 마지막에.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종결 시기가 되면 내담자 감정 표현해주고 추수 상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락 방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종결을 위한 평가를 해야지. 상담 목적이 논의되고 목적과 관련된 변화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담자 변화를 확인하고 적응 능력을 알아보고, 그리고 얼마만큼 일반화하는지 집중해서 확인을 한다.
2.3 심리상담의 이론적 기초 및 중재기법. 치유농업 현장에서 대상자 이해와 접근 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 심리상담 이론과 중재기법을 알아본다. 중재기법은 단독 혹은 혼합 적용 또는 환경에 따라 응용이 가능하다. 정신치료 필요시 정신과 의사와 연계가 필요하다. 가 행동수정이론. 행동수정이론은 스키너에 의한 1953년도 이론. 행동수정은 부적응 행동을 중재하기 위하여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다. 행동수정은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 중에는 적응 행동과 부적응 행동이 있으며 또한 능률적인 행동과 결손된 행동도 있다. 행동 수정은 바로 부적응 행동과 결손된 행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동과 대치될 행동을 선정하여 이를 강화해 줌으로써 부적응 행동과 결손 행동을 소거, 감소시키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수정은 일련의 학습의 원리인 조건학습과 강화의 과정을 거쳐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해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동을 습득시키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동수정은 조건학습과 강화의 과정을 거쳐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해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동을 습득시키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동수정 이론은 실험적 연구에서 밝혀진 학습 원리를 심리치료에 응용한 것이다. 행동수정의 대표적 기본 원리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행동 원리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응용한 긍정적 강화, 자기표현 훈련, 행동 조성 기법 등이 있다. 행동수정의 대표적인 기본 원리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행동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응용한 긍정적 강화, 자기표현 훈련, 행동 조성 기법 등이 있다. 첫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오퍼란트 컨디셔닝.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한 반응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강화된다라는 거지. 인간의 행동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고 거기에서 반응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잘할지 말 건지 결정이 된다, 강화가 된다라는. 대표적으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소거 등의 기법이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되어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긍정적 강화는 목표로 하는 특정 행동을 보이면 음식, 수면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미소, 인정, 칭찬, 선물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긍정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보이면 긍정적 강화는 음식이나 수면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음식이 맛있는 거 주든지 잠자게 해주든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아니면 미소, 인정, 칭찬, 선물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서 긍정적으로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부정적 강화는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는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보이면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방법이다. 부정적 강화는 어떤 마이너스 행동을, 특정 행동을 보이면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성적이 올라가면 칭찬을 한다. 그러면 긍정적 강화이고, 부정적 강화는 성적이 올라가면 청소를 면제해 주는 거. 그러면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거나 보류하는 거니까 청소를 면제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번째,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꾸중이나 체벌을 해서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거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꾸중이나 체벌을 해서 혐오하는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빈도를 줄이는 거다.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지면 혐오하는 거 뭐지? 꾸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속어, 강화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행동을 더는 강화해 주지 않음으로써, 중지함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다. 강화를 열심히 해준 게 뭐가 있었어? 좀 전에 칭찬하거나, 긍정적 강화 칭찬하거나, 부정적 강화 청소를 면제해주거나 이런 걸 했는데, 속어는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더는 강화해주지 않음으로써 칭찬을 안 한다든지, 청소 면제해주는 거 이제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든지, 그러면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다. 강화를 했는 거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대표적으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속어 이런 기법이 사용되는데, 긍정적 강화는 어떤 목표를 한 특정 행동을 보이면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음식이나 수면이나 이런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아니면 미소, 인정, 칭찬, 선물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걸로 자극을 제공하는 거지, 강화하는 거지. 부정적 강화는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보이면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안 하면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거지. 예를 들면 성적이 오르면 긍정적 강화하면 칭찬을 해주는 거고, 부정적 강화는 성적이 오르면 청소를 면제해 주는 거지. 부정적인 자극을 제거하는 거니까.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꾸중이나 체벌을 등의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거지. 긍정적 강화나 부정적 강화는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보이면 긍정적 강화는 목표로 하는 잘한 거지.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특정 행동을 보이면 긍정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거고, 부정적 강화는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보이면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거지. 예를 들면 성적이 올랐다고 쳐. 그러면 청소를 빼주는 거지. 청소를 안 시켜. 그런데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꾸중이나 체벌을 해서 혐오 자극을 주는 거지. 그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고, 속어는 이미 좀 전에 긍정적 강화나 부정적 강화를 해서 학습된 행동을 더는 강화해주지 않음으로써, 중지함으로써, 소거함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거지. 긍정적 강화는 목표라는 특정 행동을 보이면 긍정적으로 생리적, 사회적 자극을 주는 거고, 강화하는 거고, 부정적 강화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면 부정적 자극을 안 하는 거야. 부정적 강화를, 부정적인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 강화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거고,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게 부정적 강화고, 처벌은 잘못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꾸중이나 혐오하는 자극을 제공하는 거고, 부정적 강화는 부정적 강화를 제거하는 거고, 긍정적 강화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주는 거고, 하나는 부정적 강화는 정리하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소거 등의 기법이 사용되는데 행동수정 이론에서 긍정적 강화는 목표로 하는 특정 행동을 보이면 음식이나 수면 혹은 미소나 인정, 칭찬 이런 걸로 생리적 혹은 사회적 욕구를 긍정적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강화하는 거고, 부정적 강화는 내담장 어떤 행동을 보이면 싫어하거나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해. 예를 들면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칭찬을 하면 그건 긍정적 강화고, 성적이 올랐어. 그래서 너는 청소를 빼줄 거야. 이러면 부정적 강화인 거야.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꾸중이나 체벌을 하고 혐오 자극을 제공해서 빈도를 줄이는 거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꾸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빈도를 줄이기 위한 거고, 소거는 강화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행동을 더는 강화해 주지 않음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감소하거나 없애기 위한 거니까, 예를 들면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칭찬을 해주던 거를 칭찬을 안 해주는 거지.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청소를 면제해주던 거를 청소를 면제해주는 걸 안 하는 거야. 중지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성적 올리려고 하는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두 번째, 자기 표현 훈련. 행동수정 이론의 두 번째, 자기 표현 훈련. 주로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불쾌한 감정이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애정이나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요. 이 훈련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역할 행동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훈련은 개인 혹은 집단 프로그램에서 역할 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집단 프로그램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 자기 표현 훈련을. 잘못된 표현 방식, 예를 들면 분노, 침묵, 무거절, 거절을 못하는 거, 이런 표현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역할 행동 연습, 롤플레이를 통해서 개인 혹은 집단 프로그램으로 자기 표현하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 강화하는데 스키너의 행동수정 이론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표현 훈련, 세 번째는 행동 조성. 바람직한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강화를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행동 조성이다. 분주하고 학습 태도가 나쁜 아동을 수업 태도가 바람직한 아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아동의 분주하고 산만한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거. 관심을 안 보이는 거지. 이건 부정적 강화 아니야?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교사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반드시 관심과 칭찬을 보이는 거. 그러면 점차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행동 조성은 결국은 부정적 강화하고 긍정적 강화를 이용하는 거네. 그러하는 것을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동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행동 수정 상당 기법의 중재.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론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의해서 강화되는 거잖아. 변별 자극, 선행 상황에 대해서 반응,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강화가 된다. 결과는 예를 들면 성적이 오르면 반응, 칭찬을 하고 행동, 그러면 강화가 어떻게 돼?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겠지. 예를 들면 자극을 줘, 웃음을 줘. 그러면 어떻게 돼? 행동, 같이 애기가 웃으면, 같이 놀아달라고 웃으면 행동을 어떻게 해줘? 같이 놀아줘.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강화가 되겠지. 어떻게 강화돼? 같이 놀고 싶을 때마다 와서 웃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선행 상황, 변별 자극, 계속 낙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해줘? 꾸중을 해줘. 그러면 강화는 어떻게 돼? 꾸중을 하면 낙서를 안 하려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론은 자극에 주고 자극에 대해서 행동하고 그 상대편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강화가 된다라는 거지.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한 반응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된다. 강화가 된다. 스키너의 변별 자극, 반응, 강화 자극을 이거는 세 가지는 변별 자극, 반응, 강화 자극은 한마디로 조작적 조건인데 이거를 원예 치료 중재 기법에서 적용할 수 있다. 반복적인 원예 활동을 통한 변별 자극, 반응, 강화 자극을 신체에 국한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원예 활동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변별 자극은 2개 이상의 자극, 즉 파란불과 빨간불을 제시하고 파란불에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보상을 제시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치유농업에 응용을 하면 텃밭 활동에서 삽을 잡는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주고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삽을 잡는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다. 반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개념인데 유기체의 모든 행동들은 선행 자극이 나타나면 1년 내 반응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텃밭 활동에서 식물을 심기 위하여 삽을 쥐는 연석과 엄지와 집게 손가락의 사용을 통해서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 등은 도구를 사용하여 모종을 심는 일련의 순서에 따라 활동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반응에 해당한다. 강화 자극. 강화 자극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의 결과를 강화시켜주는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행동이 일어나는 확률과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소근육의 움직임을 통한 근육운동과 균형 감각운동으로 도구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숙련도와 손의 민첩성이 향상되며 소근육이 발달된다. 지적장애 아동이 꽃가위로 줄기를 자르는 행동을 수행하면 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자극인 다양한 칭찬과 반응, 물질 보상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꽃가위로 줄기를 자르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눈, 손, 대뇌의 협응력을 증진시키게 된다. 다섯 번째, 행동수정 이론의 평가. 행동수정 이론 첫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 두 번째 자기표현 훈련, 세 번째 행동 조성, 네 번째 행동수정 상당 기법의
중재. 5번째, 행동수정이론의 평가. 행동수정이론은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미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포증, 강박장애, 중독문제, 다양한 내담자 및 청소년 장애 등의 구체적인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데 가장 유망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감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하다.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감정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이 심신간 상호작용의 원리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정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심리치료의 철학적 기초에 어긋난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스키너의 행동수정 이론은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미루는 사람한테 쓰고, 또 공포든 실천하기를 미루는 사람, 그 다음 공포증, 강박장애, 중독문제, 이런 구체적인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망한 치료법이다. 부적응 행동, 실천하기를 미루는 사람 혹은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론이다. 자, 그 다음 이론은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랩트. 앨리스의 랩트.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는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앨리스에 의해 개발된 랩트,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ational Emotive, 합리적으로 동기가 되는 행동 치료, 이런 뜻이지. 이 랩트 이론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이 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결국은 행동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은 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인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전통적인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랩트 이론에서는 인간의 부적응 행동 또는 이상 심리는 환경이나 무의식 따위에서 유발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닌 왜곡되고 부정확한 신념체계, 즉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환경 또는 대인관계를 합리적인 신념체계로 바꾸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논리적 사고와 융통성 있는 인생관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비합리적인 신념, 예를 들면 절대론적인 사고, 파국적 신념, 감내불능 신념, 비하적 신념, 이런 거는 비합리적인 신념이지. 반드시 당연히 나는 절대로 꼭 해야 돼 이러는 절대론적인 사고는 비합리적이야.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 비교조적 사고로 바뀌어야 돼. 나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거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파국적인 신념은 항파국적 신념으로 바뀌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뭐 하면 끔찍할 거야. 그거는 어떻게? 나는 만약 뭐뭐 하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견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감내불능 신념. 만약에 내가 뭐뭐 한다면 견디거나 참을 수 없을 거야. 이거는 뭐야?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만약 내가 뭐 하면 견디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나는 버텨낼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지. 또 비합리적인 신념은 비하적 신념. 만약에 뭐뭐 하면 나의 인생이 무가치하다, 나쁘다,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하적인 신념이고, 이런 거는 비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수용적인 신념으로. 만약 뭐뭐 하더라도 내 인생이 무가치하거나 나쁘거나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공부 못한다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를 수용적 신념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랩트의 ABCDE 모형, 랩트의 핵심 원리는 ABCDE 모형으로 설명된다. 선행사건을 의미하는 A, Activating Event, 합리적인 비합리적 사고나 신념 체계를 IB, Irrational Belief,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적 결과, C, Consequence,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 대한 논박, Dispute, 합리적 사고 신념 체계, Rational Belief, 논박의 결과로 적절한 정서와 행동적 결과, Effect. 이래서 ABCDE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다. 적절한 이펙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선행사건 A에서 비합리적인 사고인 B, 신념체계인 B로 가면 부적절한 결과가 C가 나오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디스퓨트, 논박을 일으키고, 그래서 합리적인 빌리프, 레셔널 빌리프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바꿔야 돼? 이펙트, 논박의 적절한 정서와 행동적 결과를 갖고 효과를 거두는 거지. 자, 그러면 자극, 액티베이팅 이벤트, 촉발 사건의 매개 요인, 정말하자면 irrational belief, 비합리적인 사고를 만나서 어떻게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consequence,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보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dispute, 논박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면 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인 이펙트가 나온다 이거지. A, B, C, D, E. 레셔널 빌리프는 포함이 안 돼서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랩트 상담 기법의 중재. 앨리스에 의하면 성공적인 상담은 비합리적 사고를 계속 논박해서 어느 정도 재교육이 성공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논박이 성공하면 내담자의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이 효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상담 기법에는, 정말은 논박하는 방법에는, 우리는 랩트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상담자가 논박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상담 기법은 논박하는 거지. 비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에는 첫 번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이렇게 세 가지의 기법이 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법. 첫 번째 인지적 기법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때는 현재의 상태에서 좋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실제로 더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둔다. feel better가 아니라 get better, 더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좋게 느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논박을 어떻게 시켜? get better, 더 좋아지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논박을 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방법이지. 이게 인지적 기법인데 가령 반복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대상자의 신념이 비합리적인 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다육식물의 잎을 본체로부터 분리를 한 후 엽사를 실시하거나 부러진 가지를 잘라 정리한 후에 줄기삽을 실시하여 뿌리가 내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능성 또 다른 시작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삽목을 시도한 것처럼 대상자가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사고하게 할 수 있다. 정서적 기법. 정서적 기법은 상담 기법, 논박해주는 것은 정서적 기법은 즐거움, 우울, 스트레스, 불안같이 주로 생리적인 반응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즐거움, 기쁨, 자기만족, 여유로운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도록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지. 주요 접근 기법은 무조건적인 대상자 수용과 상담자의 자기 개방, 역할 연기 이런 것들이 있다. 뉴필링. 무조건적인 대상자 수용, 상담자의 자기 개방, 역할 연기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기법으로 긍정적인 걸로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식물을 성공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며 꽃, 엽채, 열매 등을 수확하면서 미래의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우울의 방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씻어내기 위한 비누 만들기, 꽃차 등을 활용하여 찻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의 모습을 보고 우울이 감소되고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 자신의 모습과 연관지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행동적 기법. 행동적 기법은 말하는 것, 몸짓, 기타 신체 움직임과 같이 우리 눈으로 관찰되고 되는 것을 적극적 지시 기법을 주로 사용해서 실천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인 과제를 부과하는 거.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일어나도록 하는 거. 주요 기법은 보상 기법, 과제를 부과하는 과제 부과, 기술 훈련, 합리적 사고의 연습과 강화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원예 활동은 식물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효과가 있고, 원예 기술 습득, 결과물, 수확물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 타인과의 대화, 나아가서 삶의 목표를 알게 되어 자기 패배적 감정이나 행동을 낳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없애서 성취 동기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행동적 기법은 보상 기법, 과제 부과, 기술 훈련, 합리적 사고의 연습과 강화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고, 인지적 기법은 더 나아지는 겟베러에 초점을 둬가지고 논박을 하는 거고, 정서적 기법은 무조건적인 대상자 수용, 상담자의 자기 개방, 역할 연기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상황을 전환시키는 거에 중점을 둔다. 한 번만 더. 랩트의 상담 기법은 논박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인지적 기법, 더 나아지는 겟베러, 필베러가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겟베러에 초점을 둔다. 정서적 기법은 무조건적인 대상자 수용, 상담자의 자기 개방,
역할 연기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 세 번째, 행동적 기법은 디스퓨트 단계에서 행동을 어떻게 들어가 적극적 지시 기법을 쓰는 거지. 예를 들면 보상 기법, 과제 부과, 기술 훈련, 합리적 사고의 연습과 강화 이런 것들로 논박이 들어가는 거지. 자, 랩트 이론의 평가. 랩트 이론의 공헌점은 포괄적이고 절충적인 치료 실제를 강조한다. 단기간 내에 우울과 불안을 다룰 수 있다. 우울과 불안을 다룰 수 있다. 대박. 감정을 찾고 표현하도록 하지 않고 생각을 강조하는 점은 내담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가르치기와 학습에 대한 관심은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 랩트 이론의 한계점은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무의식이나 내재하는 갈등의 탐색에 관심이 없다. 성급하게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너무 강하게 직면해 접근했을 때 내담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조기 종결의 위험이 있다. 현실치료. 글레이스에 의해 가지고 나온 현실치료, 현실, 책임, 옳고 그름, 현실치료, RT, 리얼리티 세라피, RT는 1950년대 미국 정신과 의사 그레이스가 의해서 개발된 이론이다. 현실요법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배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행동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행동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실 치료는 자신의 행동 탐색과 평가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활동을 학습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통찰, 감정 등 정신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정신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한다. 감정이나 통찰, 정신보다 행동을 더 중요시 여긴다. 첫 번째, 선택 이론. 현실 치료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선택 이론이다. 선택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이란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5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현실 치료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선택 이론인데 선택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이란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5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러한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다. RT는 선택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행동하는 것이 외부 자극에 의한 것이라는 자극 반응 이론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지. 그 앞에서 했는 이론과 다 반대네. 랩트도 그렇고 행동수정 이론도 그렇고 전부 다 외부 반응에 의해서 변경된다고 했는데 아니다. 선택 이론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외부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즉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이론과 반대되는 것으로 행동은 내면적인 개인의 동기를 중요시한다라는 거다. 현실치료 RT의 기본적인
배경의 이론은 선택 이론이다. 두 번째, 인간의 기본 욕구. 그러면 그 내면적인 기본 욕구는 뭐냐? 선택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 욕구는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강한 에너지라고 보며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있다. 가 생존 및 생식 욕구, 나 사랑과 소속 욕구, 다 힘의 욕구. 힘의 욕구로 경쟁하고 성취하고 자신과 남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 라 자유의 욕구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다. 마 즐거움에 대한 욕구로 학습, 놀이, 웃음 등을 통해 즐기고 싶은 욕구다. 이 5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때 욕구 충족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욕구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욕구까지도 존중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욕구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는 현실치료 RT 그레이스에 의하면 글래서에 의하면 생존과 생식 욕구, 사랑과 소속 욕구, 힘의 욕구, 자유 욕구, 즐거움 욕구. 그것이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가 된다. 생존, 생식, 사랑, 소속. 힘, 자유와 즐거움. 자, 3번째 전행동. 현실치료 RT 전행동. 전행동이라는 것은 토탈 액티비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전행동이라고 한다. 선택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전행동은 토탈 비헤이비어는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의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의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야. 보고 싶다. 그러다 보면은 못 보니까 느끼는 거지. 비참하다. 그러면 신체에서 어떻게 반응해? 입이 바싹 마른다. 내가 우울하다 이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활동하기. 생각하기는 그래서 나는 보고 싶어. 느껴. 비참하다고. 그러다가 신체적으로 입이 바싹 마른다. 현실 치료에서는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를 시킴으로써 통제가 어려운 느끼기와 통제가 더욱 어려운 신체 반응까지 변화시켜서 전 행동의 변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치료 RT는 뭐 하는 거야? 인간의 기본 욕구를 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데 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활동하기,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시켜서 통제가 어려운 느끼기와 신체 반응까지 변화를 이뤄나가는 거다.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를 어떻게 통제를 하지? 먼저 변화를 시키지? 4번째. 첫 번째 선택 이론이고 현실 치료는 첫 번째 선택 이론에 의한 배경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 욕구, 생존과 생식,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 욕구를 에 의해서 인간의 전 행동이 선택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현실 치료에서는 활동하기,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를 시켜서 통제가 어려운 느끼기하고 신체 반응까지 변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
네 번째, 지각된 세계와 질적인 세계.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지각된 세계이고, 질적인 세계, 퀄리티 월드는 지각된 세계에 속해 있는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욕구와 부합되는 구체적인 것들을 저장해 놓은 곳이다. 질적 세계와 지각된 세계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클수록 인간은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질적 세계와 지각된 세계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클수록 인간은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욕구와 부합되는 구체적인 것을 저장해 놓은 거하고 실제로 지각된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면 불만족을 느낀다는 거지. 현실 치료는 그 불만족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노력으로 전 행동의 활동 요소, 활동하기, 생각하기 요소를 본인이 선택하거나 질적 세계에서 자신이 저장해 놓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다. 그 활동 요소를 본인이 선택하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상담 과정은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상담 과정의 중요한 절차로서 틀은 WDEP 4단계를 제시했다. WDEP는 W는 want, 바라는 것, D는 doing, 현재 하고 있는 일, E는 evaluation, 자기 평가, P는 플랜, 계획하는 거, 희망을 계획하는 거다. 그러면 WDEP를 한번 적용해 보면 현실 치료 상담 과정은 WDEP는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상담 과정의 중요한 절차인데 WDEP want, doing,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E, 자기평가, P, 계획하기,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야? 왜냐하면 현실 치료는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 행동의 활동 요소를 본인이 선택하게 하자는 거니까. 활동 요소, 토탈 전 행동은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으로 넘어가는데 그 활동하기를 통제를 하자라는 거잖아. 먼저 변화를 시키자는 거잖아. 어떻게? WDEP로 활동하기를 변화시키자고. WDEP로 넌 뭘 원하니? 그래서 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니 평가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 WDEP를 통해서 활동하기를 변화를 시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적 반응은 따라서 변화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뭐야? 치료가 된다. 행동을 선택하는 활동을 학습함으로써 현실 세계, 정말 말하자면 지각된 세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자, 6번째 상담기법의 중재. 현실치료 상담 과정은 진실되고 따뜻하고 관심 어린 관계를 만들려는 상담 환경 가꾸기부터 시작된다. 직담 원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위협적인 식물과 허브차를 이용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상담 환경 가꾸기에 해당한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한다고? 상담 환경 가꾸기. 식물과 허브차 뭐 이런 거, 라포 형성하는 거. 현실 치료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는 5가지 욕구의 충족 정도에 따라서 자기 인식이나 능력의 정체감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는데, 원예 활동은 다양한 신체 활동, 식물을 매개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활동 산물을 통한 성취감, 원예 지식의 습득, 창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이런 것 등으로 현실 치료의 5가지 욕구를 고루 만족시킨다. 어떻게 고루 만족시킨다고? 다양한 신체 활동, 식물을 매개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다양한 신체 활동은 생존과 생식,
식물을 매개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사랑과 소속, 활동 산물을 통한 성취감, 힘, 성취, 원예 지식의 습득, 창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이건 뭐야? 자유욕구. 원예 지식의 습득, 창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 등으로 현실 치료의 5가지 욕구를 고루고루 만족시킨다. 원예 활동은.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과정의 절차를 예를 들면 첫째, 욕구 탐색하기 원트 단계에서 다양한 색깔의 꽃을 제시하고 어떤 색의 꽃을 원하나요? 잔디 인형 만들기를 통해서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의 필요나 욕구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하는 거. 욕구 탐색하기. want. want. 욕구 탐색하기. 두 번째는 doing. 둘째, 현재 행동에 초점 두기. doing 단계에서는 아파 액자 만들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자신에게 행복한 자원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아로마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씻어버리고 싶은 자신에게 불행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을 학습을 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다. 셋째, 평가하기. evaluation. 이 단계에서는 식물의 수경재배 가능 여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경재배와 환영의 의미를 지닌 리스 만들기를 통하여 당신의 현재 행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당신이 가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인가요? 등의 숙련된 질문을 사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계획하기. 플랜 단계에서는 희망 꽃볼 만들기를 통해서 미래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는 자기 자신에게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 치료를 중재로 하는 원예 활동 참여로 활동 요소의 증가, 기본 욕구의 충족, 책임감의 증가를 도울 수 있다. 현실치료 이론의 평가. 현실치료 이론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여 활동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접근이다. 선택 이론이 뭔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한다. 자극 반응 이론이 아니라 행동은 내면적인 개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게 선택 이론이지. 현실치료 이론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해서 활동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접근이다. 직접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므로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데? 선택 이론, 전행동,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여기에서 활동하기를 통제해서 변화시키면 된다는 거잖아. 뭘 변화시키는데 현실 치료는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 자기가 자격하는 거하고 질적인 세계하고 자기의 욕구가 부합되는 구체적인 거하고 차이를 갭이라고 그것을 불만족이라고 하는데 현실 치료는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기 위한 방법은 WDEP라고 해서 욕구를 탐색하고 want,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평가하기,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계획하기,
미래 계획을 뭘로 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WDEP를 통해서 뭐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자신의 불만족, 현실 세계와 질적인 세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지.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 자, 현실치료 이론의 한계점은 상담 과정에서 억압된 갈등이나 무의식적인 힘을 평가절하하고 다소 덜 복잡한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담자를 조속히 고쳐주려고 하는 상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현실치료는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나 아니라는 뜻이네.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활동, 현실 세계, 질적인 세계에서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구나. 전행동, 활동하기, 생각하기 이런 것 느끼기, 신체 반응까지 가는데 글레이서의 현실치료 RT는 선택이론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강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생존과 생식, 사랑과 소속, 힘, 자유,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욕구다라는 거죠. 선택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전 행동은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현실 치료에서는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시키자.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느끼기하고 신체 반응까지 결국은 변화를 시키자라는 이론이고, 이 현실 치료는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그래서 현실 세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불만족이란 건 현실 세계하고 질적인 세계하고의 차이를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그 불만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현실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상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WDEP 과정, 상담 과정을 한다. 현실 치료는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상담 과정의 중요한 절차이고 그 틀은 WDEP 4단계인데 W는 바람, want, D는 doing, 현재 하는 일, E, evaluation, 자기평가, P, plan, 계획하기 이러한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실치료 상담 기법의 중재, 현실치료 상담 과정은 진실되고 따뜻하고 관심 어린 관계를 만들려는 상담 환경 가꾸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집단 원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위협적인 식물과 허브차를 이용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상담 환경 가꾸기에 해당한다. 현실 치료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는 5가지 욕구의 충족 정도에 따라서 자기 인식이나 능력의 정체감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는데, 원예 활동은 다양한 신체 활동, 식물을 매개한 자연스러운 상호활동, 상호작용, 활동 산물을 통한 성취감, 원예 지식의 습득, 창작의 표현의 자유, 이러한 5가지 현실 치료의 5가지 욕구를 고루 만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무슨 소리야? 인간의 기본 욕구인 생존과 생식. 그거는 지금 원예 활동의 다양한 신체 활동.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는 식물을 매개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서로 대화하고 사귀고 이러는 거니까. 그 다음 활동 산물을 통한 성취감. 이것은 힘의 욕구, 즉 말하자면
성취하고 자신과 남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활동 산물을 통한 성취감. 그 다음 집단 원예는 원예 지식의 습득,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인 자유의 욕구, 그리고 창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그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실치료 상담 기법은 집단 원예 프로그램은 매우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현실치료 기법이다. 집단 원예 기법이. 자, 그래서 현실치료의 5가지 욕구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과정의 절차를 예를 들면 첫 번째 욕구 탐색하기 W. 다양한 색깔의 꽃을 제시하고 어떤 꽃을 원하나요? 내담자의 욕구를 탐색하는 거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 있을까요? 잔디 인형 만들기. 다양한 색깔을 고를 때는 어떤 색의 꽃을 원하나요? 이런 식으로 욕구를 탐색하고. 두 번째, 그래서 현재 행동에 초점 맞추기 할 때는 예를 들면 아파 액자를 만든다고 할 때 계속해서 바라고 보고 싶은 자신에게 행복한 자원이 무엇인지 탐색을 한다든지, 아로마 비누 만들기를 한다면은 씻어버리고 싶은 자신에게 불행한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뭐한다? 현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 활동하기는 해결책 또한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스스로 평가하기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식물의 수경 재배 가능 여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경 재배와 환경의 의미를 지닌 리스 만들기, 이런 것을 하면서 당신의 현재 행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인가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좀 전에 말했던 현재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그래서 행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질문을 사용해서 대상자가 평가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네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희망 꽃볼 만들기 같은 걸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는 자기 자신에게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하는 거죠. 행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결국은 그것이 이 현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자기 책임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우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도록끔 유도하는 거죠. 이처럼 현실 치료를 중재로 한 원예 활동 참여로 활동 요소를 증가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책임감의 증가를 도울 수 있다. 활동 요소를 증가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책임감의 증가를 도울 수 있다. 자, 이렇게 현실치료 이론을 평가를 해볼 때, 현실치료 이론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활동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기법들을 사용함으로 심리 상담에 저항하는 내담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그런데 이 현실치료 이론의 한계점은 뭐지요? 상담 과정에서 억압된 갈등이나 무의식적인 힘을 평가절하하고 다소 덜 복잡한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내담자를 조속히 고쳐주려고 하는 상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치료 이론은 다시 한번 선택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선택
이론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강한 욕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택이 된다는 거고, 그 내부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5개인데 생존과 생식, 사랑과 소속, 힘, 자유, 그리고 즐거움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을 옳게 못할 때 우리는 불만족을 느낀다는 거고, 그 불만족은 현실 세계와 질적인 세계, 질적인 세계라는 것은 지각된 세계에 속해 있는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욕구와 부합되는 구체적인 것들을 저장해 놓은 건데, 그 차이가 결국은 불만족이라고 느끼는 거고, 이러한 전행동, 토탈 비헤이비어 는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이렇게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시켜서 느끼기와 신체 반응도 결국은 변화시켜서 전행동의 변화를 끌고 가자는 거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거에서 활동하기, 생각하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은 어떤 걸 쓴다? WDEP를 쓴다. WDEP는 WDEP 원하는 거, want, doing, 현재 하는 일, evaluation, 자기평가, P, 계획하기 이 과정을 차례대로 질문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해결책 또한 현재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타인에게 피해 없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이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나? 이 행동을 변화시키면 결국은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현실 치료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꼭 집어서 변화시키려고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 한계점은 좀 덜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금방 조속하게 고쳐주려고 하는 상담자에게는 적합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서 또 그걸 변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러한 직접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심리상담에 저항하는 내담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 게슈탈트 이론. 게스탈트 이론은 프리츠 펄에 의한 건데, 프리츠 펄은 독일의 의사예요. 게슈탈트 이론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초점을 둔 실존적 심리치료 기법이다. 펄스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이다. 게스탈트라는 것은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 신체, 감각, 행동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체가 자신의 욕구, 감정 모두 다 분리된 게 아니다. 현실 치료처럼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들은 다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서 지각한다.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서 지각한다. 그래서 인간 유기체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통합에 대한 자신의 개인의 자각을 중요시한다. 그 개체가 게스탈트 형성을 방해받거나 상황적인 여건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 뭐라고? 전체로 조직화해서 지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방해받거나 그러면 그것은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고, 개체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미해결 과제와 욕구를 찾아서 정경으로 떠올려 접촉의 과정을 거쳐서 배경으로 보내서 미해결 과제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게스탈트 이론이다.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를 해주는 것이 뭐다?
여긴 상담에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미해결 과제를 욕구를 찾아서 전경으로 떠올리고 그리고 접촉의 과정을 거쳐서 배경으로 보내서 미해결 과제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사가 할 일이다. 자, 이 게스탈트 이론은 프로이드 이론의 공격 본능 이론을 수정한 것이고 게스탈텐이라는 명사는 구성하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결국은 형태주의 치료, 즉 말하자면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서 지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게스탈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체가 게스탈트가 하나를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서 지각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받거나 전체로 조직화해서 하나를 크게 지각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 그럴 땐 상담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미해결 과제나 욕구를 찾아서 정경으로 떠올리고 접촉의 과정을 거쳐서 배경으로 보내고 그래서 미해결 과제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게스탈트 이론에서 정경과 배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게스탈트를 형성한다라는 말은 개인이 어느 한순간에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정경으로 떠올린다라는 의미를 말한다. 건강한 개인은 매 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게스탈트를 분명하게 형성하여 정경으로 떠올릴 수 있는 데 비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흔히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 목표도 불분명하고 매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경으로 떠올렸던 게스탈트를 해소하고 나면 그 정경은 배경으로 물러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게스탈트의 형성과 해소라고 한다. 게스탈트의 형성과 해소, 그 소리는 곧 정경과 배경이 교체된다라는 거죠. 정경으로 떠올리고 나면 해결이 되면 배경으로 밀려나간다라는 거죠. 게스탈트 붕괴 현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상을 전체로서 아닌 각각의 형태로 분리돼 가지고 하나의 큰 게스탈트를 형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게스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다 형성이 돼 가지고 정경과 배경이 교체되면 우리는 게스탈트 형성했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자, 미해결 과제라 뭐라고요? 미해결 감정이다. 완결되지 않은 과제나 해소되지 않은 게스탈트를 미해결 과제라고 하고 이러한 미해결 과제가 많아질수록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원망, 증오, 고통, 불안, 죄의식, 포기 같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그 소리는 현실 적응에 실패한다는 거고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초점을 둔다라고 실존적 심리치료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느끼는 여기서 지금 여기는 무슨 뜻이냐? 게스탈트 이론은 미해결 과제를 완결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방법은 지금 여기를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미해결 과제를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 미해결 과제를 다시 정경과 배경으로 바꿔가지고 게스탈트를 형성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으로 유도해야 되는 건 뭐야?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알아차리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내가 뭘 미해결하고 있는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에 게스탈트로 형성하여 정경으로 떠올리는 현상을 행위를 알아차린다라고 한다. 알아차리는 것은 게스탈트로 형성해서 정경으로 떠올리면은 그것이 알아차리는 거다. 그리고 접촉이라는 것은 정경으로 떠오른 게스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지? 즉 에너지를 동원해서 실제로 환경과 만나는 것.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만 접촉을 통해 알아차림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봐줘. 라면서 접촉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하려면 본인이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게스탈트로 형성돼서 정경으로 떠올리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정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나 좀 봐줘 라고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게스탈트가 형성돼서 정경으로 떠올라도 이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완결지지 못하면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아. 따라서 접촉은 게스탈트 형성 해소의 순환 과정을 도와서 유기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게스탈트가 생성되고 해소되는 반복 과정을 우리는 알아차림 접촉 주기라고 한다. 우리가 상담하는 게 뭐야?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려서 접촉을 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뭐야? 상담이잖아. 게스탈트 이론에서의 상담은 알아차림, 접촉 주기가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죠. 자,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거는 뭐지? 그것을 정경으로 떠올린 거는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사, 투사, 반전, 편향, 합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직접 알아차리는 거에서 직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 주는 상담 과정 6개는 뭐냐? 6단계가 있는데 게스탈트 상담 과정에서 심리 상담자가 내담자의 미해결 과제를 해석해 주지 않으며 내담자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내담자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 내담자는 현재의 기능을 간섭하는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확인하고 해결하는 작업을 한다. 게스탈트는 정신분석기법, 사이코드라마, 심리학, 여러 예술기법, 실존주의, 실존철학 등의 영향을 받아서 통합 정리된 이론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법으로 별칭 짓기, 식물 대어보기, 책임지기, 숙제, 특별했던 경험 나누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 자신의 하루 일과를 표현하기, 감정에 머물기, 구성원 묘사하기, 가장 중요한 세 사람, 특정인 얼굴 떠올리기, 고쳐 쓰고 싶은 페이지, 접촉과 틀어박히기, 현재화, 상주기, 반대로 하기, 타인의 시각 받기 이런 여러가지 구체적인 기법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게스탈트 상담 과정은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신체 감각, 세 번째 알아차려, 게스탈트로 형성하여 정경으로 떠올리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에너지, 흥분을 동원하고, 다섯 번째 행동을 하고, 여섯 번째 환경과 접촉을 통해서 게스탈트를 해소한다. 게스탈트 상담 기법의 중재. 게스탈트 상담 기법의 중재. 첫 번째,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now and here. 개체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지. 원예 활동 시 대상자가 씨앗을 파종하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관리한다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러나 씨앗을 파종하고 난 뒤에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즉 대상자의 행동과 관심에 따라서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런 식물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된다. 어떻게 유도할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때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누구누구님, 홍길동님, 우린 지금 여기에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지금 여기에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게슈탈트 형성과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개체는 삶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에서 미완결된 주제를 완성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주제들의 발견을 게슈탈트 형성이라고 한다. 미완결된 주제를 완성하려는 욕구,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게슈탈트 형성이라고 한다. 개체는 게슈탈트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 나아가서 삶의 목표를 알게 되고 이에 따라서 행동 지침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크고 작은 주제를 찾아서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데 역점을 둔다. 예를 들면 어떻게 게슈탈트 형성을 하게 하지? 주제를 발견하게 하지? 주제를 자각하게 하지? 예를 들면 저는요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그냥 살래요. 나는 꾸준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면 홍길동님 오늘 정말 잘하셨는데요. 왜 꾸준하지 않다고 하실까요? 이러면서 주제를 발견해서 맞닥뜨리도록 게슈탈트를 형성하게 해주는 거죠. 주제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실존적 체험, 게슈탈트 상담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끌고 오는 방법, 우리 지금 여기에 있고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게슈탈트 형성하고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도록 접촉을 시도하게 하는 거. 그거는 뭐지? 그거는 나는 해도 안 되고요. 그냥 살래요. 이러면 오늘 정말 잘하셨는데요. 왜 꾸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왜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야? 주제를 발견하게 하는 거지. 다 실존적 체험. 실존적 체험, 게스탈트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다가 다시 감추지만 삶의 본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세계인 바로 삶이다. 대상자는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미각, 촉각, 후각의 오감을 자극받아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와 감정을 발견하고 식물의 발화, 생장, 수확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존재에 대한 생동과 변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다. 실존적 체험을 식물의 발화, 생장, 수확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존재에 대한 생동과 변화를 직접 식물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서 실존적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게스탈트 정신분석 기법으로 구체적인 기법으로 알아차리기 기법이 있었는데 알아차리기 기법, 욕구와 감정, 신체, 언어, 환경, 책임. 두 번째 빈의자 기법, 내담자와 빈의자. 빈의자는 가상인물인 거지. 내담자하고 빈의자하고 역할극을 하게 하는 게 빈의자 기법. 이게 게스탈트. 빈의자 가상인물을 만나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부분과 대화하기. 자기의 일부 부분과 대화하기. 그게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 혹은 뭐 감정에 스스로 머물러서 대화하게 하는 거,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게 하는 거. 네 번째, 험담을 금지하기. 험담을 금지하기. 다섯 번째, 꿈 작업. 꿈의 부분들과 대화하기. 여섯 번째, 뜨거운 의자 기법. 뜨거운 의자. 일곱 번째, 역할극. 이런 것들이 다 게슈탈트 구체적인 기법으로 사용된다. 자, 게스탈트 이론을 평가해 봅시다. 게스탈트의 공헌점은 감정에 대해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왜? 실존적 체험을 중시하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담자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내적 성장과 자기 확장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접근법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비언어적 행동을 강조한다. 한계점으로 게슈탈트 기법들은 강한 정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표현된 감정을 다루지 않거나 인지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담자들은 미해결 상태로 남고 자신이 학습한 것에 통합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또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내담자들은 게슈탈트 기법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해요. 빈의자니, 자기하고 대화하기니, 꿈작업이니 뭐 전부 다 상상력과 나랑 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상력이 어려우면 게슈탈트가 진행이 안 되겠지. 자, 다음 이론은 긍정심리 이론입니다. 긍정심리 이론은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 최근의 이론인데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셀리그만은 과거 심리학이 인간의 약점이나 부정적 상태, 심리적 결합에 대해서만 편향적인 관심을 중심을 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란 긍정적인 정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즐거운 삶,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며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대표 강점과 미덕을 활용하여 더 넓은 범위인 가족, 직장,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셀리그만의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운 삶, 긍정적인 정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즐거운 삶,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자신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 가족에게 봉사하는 의미 있는 삶,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긍정적인 정서가 막 일어나는 즐겁고 적극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돼. 즐거워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 즐겁고 의미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행복하다. 이에 행복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성격 강점과 덕목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는 것이 긍정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의 세 기둥. 첫 번째, 긍정적인 상태, 스테이터스, 포지티브 스테이터스. 긍정 정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과 희망, 활력, 열정, 확신. 이건 뭐야? 즐거운 삶이네. 긍정 정서니까. 두 번째, 긍정적 특질, 포지티브 트레이트스. 지금 긍정이라는 단어가 다 포지티브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지티브 트레이트스. 이거는 창의성, 호기심, 지혜, 사랑, 친절, 사회 지능, 용기, 끈기, 진실성, 활력, 용서, 자기조절, 리더십, 감사 등 개인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질이나 성격같이 지속적으로 지니는 성품, 미덕. 이게 뭐야? 긍정적 특질, 트레이트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긍정적 기관, institution, positive institution.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긍정적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긍정심리학으로 살려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어떤 스테이터스. 두 번째, 긍정적인 적극적으로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품성이 있어야 되고 성품, 미덕 이런.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적 기관이 있어야 돼. 그게 가족이든 뭐 조직이든 제도든 간에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처럼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강점과 미덕을 추구를 하고 그것이 궁극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긍정심리학 이론의 중재, 긍정심리학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데 긍정심리학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지? 예를 들면 자연 친화적인 원예 환경은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서 심리적인 회복을 돕는다. 인간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식물을 통한 자제력 정진, 자신감과 자부심 함량에 기여하며 특히 아동의 인성 발달 효과가 크다. 긍정심리학 이론을 중재로 한 실외 원예 활동으로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기르는 것은 식물의 전체 생장 과정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기르는 동안의 노력과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잎과 열매 등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주어진다. 따라서 수확물로 인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한다.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하는 거지. 실외 원예 활동은. 자연 친화적인 원예 활동은 또 자신감과 자부심 함량에도 기여하고 자제력도 정진하게 하고. 자, 실외 원예 활동은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는데 수확하기까지 함께 물을 주거나 지주를 세우며 비료를 주는 등의 식물 기르는 과정을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함께 나누어 먹으며 대상자 사이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실내 원예 활동의 주요 소재와 다양한 부소재를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소재가 주는 오감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성을 담아서 창작물을 계획하고 적극적인 몰입을 통해서 독창적인 창작물을 완성하고 매 회기마다 작품 결과물을 다른 대상자의 장점을 떠올리며 칭찬을 하거나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장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러 회차가 진행되더라도
원예 활동은 이렇게 많은 그 시점에 따라서 지주를 세우든 비료를 주든 뭐 각종 원예 활동마다의 장점을 떠올리고 칭찬을 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즐거운 것을 같이 이야기하게 하면 되는 거야.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각각의 담당에서 포지티브한 삶,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삶, pleasurable life, engaged life, 의미 있는 meaningful lif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긍정심리 이론의 평가. 긍정심리학자에게 성품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안녕, 웰빙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성품. 긍정심리학자들은 성품은 그들은 덕의 함량,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 나오네 갑자기. 덕의 함량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행복과 미덕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매우 커다란 학문적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긍정심리 이론의 한계점은 뭐지?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한 덕목과 성격 강점의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네. 체계적이진 않네. 개념만 쫙 지금 있고 그 개념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해놨다는 거지. 그 다음 덕목이나 강점 간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상호작용인지 연관성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덕의 실천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 뭐야? 너무 자의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덕목의 강점 간의 상호작용이나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덕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도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